형사법 위반 행위와 결연성이 없는 헌법 조항이나 헌법 원리를 직접 위반하였다는 소추 사실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특질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형사법 위반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핵심적인 증거법칙, 특히 전문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탄핵 심판 사건은 이전 2004 헌나 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와 같은 당위론적인 요청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다. 단순한 증거의 우월이나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견제에서나 권력분리적 견제에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사실인정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있기에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전혀 이의가 없고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에만 매몰된 나머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등한시한다거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 적법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재판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정과 신속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 첫 번째 유형인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결코 국정 운영에 비선 조직이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각청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인 개명전 최순실, 현 이름 최서원의 지극히 일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 운영에 아주 조금 참고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서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조직적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에서 권한 남용이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자격자를 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 의글세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차은택은 뮤직비디오 등 문화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공직 임명 과정에 필요한 검증을 통과했기에 그 직책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적격자를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권한 남용의 일부로 적시된 재단법인 출연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형사법 위반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언론 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비서진에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범위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탄핵 소추 사유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도 법리상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다 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고 수습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현장 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탄핵 소추 사유인 형사법 위반 부분을 설명드리면 피청구인은 최소한과 공모하여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먼저 뇌물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뇌물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대표적 사례로 삼성그룹이 재단법인 미래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204억 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대하여 미국 투기 자본인 엘리어스 반대가 심하므로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삼성그룹은 그에 대한 보답과 피청구인이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그룹을 지원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위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 탄핵 소추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모순됩니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는 2015년 7월 17일 이미 이루어졌고 국민연금은 그 결의 7일 전인 7월 10일 합병에 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합병 결의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에 찬성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다 끝난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에서 피청구인에게 합병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던 안종범 수석의 메모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도 피청구인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에 관한 소추 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수명재판부의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성명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수명재판부가 청구인의 대리인들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성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다른 뇌물 사건, 즉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과 SK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그리고 롯데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및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대기업들이 피청구인에게 청탁을 하고 미르재단 등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도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위 대기업 관계자들도 피청구인에 대한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피청구인이 위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심도 깊은 수사를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피청구인이 뇌물죄 부분에 전혀 관련이 없으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사업의 후원을 부탁한 사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기업들 하여금 위 재단 등에 출연토록 한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거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문화진흥,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분야에는 창의적 발상이 기여하고 이를 위하여는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재단 설립 당시 최서원이 관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문화 창달과 스포츠 진흥이라는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정부와 합동으로 문화융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영화, 드라마, K-팝, 음식 등 관련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도모하며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과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위 재단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전국경제연합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여 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여 대통령이 주도하는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을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면 대기업 집단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토록 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탄핵소추 사유 중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재단에 대한 후원 요청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판단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을 매우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국세청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보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기업 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섭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 포갑적 정권에서 발생하였던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소추위원 측에서 예를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정통성이 부정된 포갑적 정권 또는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남용 사례입니다.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세계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 이후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또는 인허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과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사유에 적힌 것과 같이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와 같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온 이번 정부가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소추 사실은 피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다면 정경련으로부터 청와대 요청인이 재단의 기부금을 출연하라는 부탁을 거절한 일부 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소추 사유 중 강요죄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함은 이미 제출하였던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국 탄핵 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피청구인이 마치 특정 기업의 제품이 대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